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영국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의 말입니다. 루이스 캐럴이 지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앨리스가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말하자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한단다. 이 이야기를 진화학자 리 반 베일른이 붉은 여왕 효과, 레드퀸 이펙트라는 생물학 이론으로 발전시킵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입니다. 진도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다들 열심히 하는 까닭이에요. 우리들 역시 공부 나라의 앨리스인 셈입니다.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면 붉은 여왕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해요. 모두가 달리는 세상에서 그저 그런 노력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붉은 여왕의 경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료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린 지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붕괴된 사랑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형태들이죠. 우리가 해본 사랑 혹은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설명드릴 사랑의 예시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아는 친구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 예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요. 이 붕괴된 사랑의 형태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인가, 제대로 된 사랑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예로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의 멋진 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를 한창 본 적이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정치 드라마인데 정말 잘 만들었죠. 실제 정치판이 얼마나 시궁창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요. 클린턴 대통령도 드라마 속의 수준이 실제 워싱턴과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온 야신가 케빈 스페이시가 그의 아내 로빈 라이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멋진 팀이다. 그런데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생각, 부부 또는 연인이 하나의 멋진 팀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붕괴된 사랑의 한 일그러진 형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을 인간상으로서 원하는지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소외된 인간을 만들어내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삶의 의미와 행복을 그저 남들이 만들어낸 것을 소비하는 데서 찾는 인간상입니다. 이런 고독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오직 둘이서만 행복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그리고 두 사람의 성공과 욕구를 서로 잘 만족시켜주는 파트너로서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팀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부부가 팀이라는 생각은 업무 협조를 잘해주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기업입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조차 기업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성숙한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능력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다. 서양 현대문화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서양 문화와 사회 구조가 사랑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근대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즐겁게 명령에 따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을 마찰없이 하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현대인은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사람들은 상품으로 변하고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노동의 규격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오락의 규격화에 의해 더욱 소외된다. 곧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음향이나 구경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더 나아가 계속 새로운 것을 삼으로써 사람들은 만족함을 추구해가고 또한 언제나 절망해 간다. 현대인은 사실상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그려놓은 상에 가깝다.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자아가 없고 동료들과 진정한 접촉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개인이 감정을 가질 때 공동체는 비틀거린다. 오늘 즐길 수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정말 그렇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오직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소비를 말한다. 상품, 음식, 술, 담배, 사람들,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이 세계는 우리의 식욕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대상으로서 커다란 먹을거리, 커다란 병이 된다. 우리는 끝없이 먹고 마시는 자이고 영원히 사는 자이고 영원히 기대하는 자이고 희망에 가득 찬 자이며 또한 영원히 실망하는 자이다. 사랑에 관한 한 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과 대응된다. 이와 같이 소외된 구조를 가진 사랑, 특히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는 팀이라는 개념이다. 행복한 결혼에 대해 쓴 무수한 논문은 원활한 기능을 가진 팀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원활하게 일하는 직장인이라는 관념과 결코 다르지 않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혼 상담자는 말한다. 남편은 아내의 새 옷이나 맛있는 요리를 칭찬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지쳐서 시무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해 주어야 하고, 남편이 사업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 말할 때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혹시 잊었더라도 화내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결혼 상담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든 관계에 공통되는 것은 평생 동안 남남으로 남아있고 결코 핵심적인 관계, 본질적인 관계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서로 예의 바르게 대우하고 더욱 호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의 원활한 관계를 상상한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참아낼 수 없는 고독감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에서 마침내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찾아낸다.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고 오직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는 사랑과 친밀감으로 오해된다. 현대의 탁월한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설리반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랑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데는 내가 제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필요하다. 즉, 설리번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두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우월감과 공명심을 유지하기에 서로가 만들어낸 게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제유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리반의 설명은 20세기 넘어서 소외된 시장적인 퍼스널리티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곧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 다시 말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적대적이며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하려는 단 두 사람만에 대한 설명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